연산도 오래 살지 못했다. 강화군 교동에 안치되고 2개월이 지나 숨을 거두었다. 누군가는 역질로 죽었다고 하고 누군가는 피부병, 또 누군가는 화병으로 죽었다고도 한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부인 신씨가 보고 싶다는 말이었다. 장록수도 아니고 다른 예쁜 기생도 아니 결국에는 마누라였나 보다. 어쨌든 중종은 반정을 통해 왕이 올랐으니 왕권이 연산 때와는 극과 극이 되었다. 다시 힘은 공신들에게 쏠렸고 막판에 워낙 개나 소나 반정에 참여했으니 공신의 수는 우후죽순 늘어났다. 중종은 그 공신들을 먹여 살릴 재정을 마련하는데 골머리를 앓아야 했고 백성들의 삶은 연산 때와 비교해 나아진 게 없었다. 중종의 고민은 너무 많은 공신이었다. 내 힘은 저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그렇다고 이대로 놔두면 나라가 곧 파산되어 버릴 것이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중종은 일단 예스 왕이 되기로 하였다. 딱히 다른 방법도 없었다. 공신들이 이렇게 하자면 예스, 저렇게 하자고 해도 그저 예스였다. 중종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버지 성종 때와 비슷하였다. 성종 역시 왕이 올라보니 조정에는 세조를 용상에 올리는 데 공을 세웠던 한명회와 같은 공신들로 가득하였다. 성종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그랬다. 김종직을 중심으로 살인파를 적극 기용하고 언론을 확대하여 공신들을 견제했었다. 아버지는 그렇게 겨우 권력의 무게추를 맞추어 놓았는데 연산군이 즉위하면서 다 뭉개 놓았다. 무오사화, 갑자사화를 치르며 무게추고 나발이고 다 죽여버리고 힘은 오직 임금만이 가지게 하였다. 그 힘으로 백성들 민생을 살폈다면 폐위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박원전 등이 반정을 일으킬 명분도 없었을 것이다. 연산군은 전에 없는 왕권을 얻었으나 그 힘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마치 어린아이가 칼자루를 쥔 것처럼 어떻게 쓸 줄도 모르면서 마구 휘둘러댔다. 그 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러다 결국 폐위되었다. 그렇다면 연산이 말아먹은 이 상황을 중종은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그는 아버지 성종처럼 하기로 했다. 모든 것을 아버지 시대의 그것으로 돌려놓으려 했다. 그리고 잃어버린 왕권을 되찾으려 했다. 그가 가진 강점은 아무리 생각해도 딱 하나였다. 젊다는 것. 중종은 급하지 않게 많은 세월을 인내하며 아주 천천히 뜻한 바를 이루겠다고 마음먹었다. 그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한 작전이었다. 공신들에게는 예스왕으로 비위를 맞춰주고 한편으로는 살인파를 적극 기용, 훈구파를 비판, 견제케 하여 권력의 무게추를 맞추는 것이 중종의 중장기 계책이었다. 전하, 폐주의 상징이었던 금표를 즉각 협파하셔야 하옵니다. 그렇지요. 폐주의 기생들을 모두 쫓아내시고 화려한 잔치를 위해 만들었던 서총대도 철거되어야 하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폐주의 폭정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한명의 윤필상, 한채영 등을 예장하셔야 하며 연좌되어 감옥에 있는 자들도 풀어주셔야 하옵니다. 안 그래도 금형을 내리려 하였습니다. 성균관도 복구하셔야 하옵니다. 그래야겠지요. 전하. 네? 뭐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이건 뭐 다 좋다고만 말씀하시니 왠지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하하,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하시는 말씀이 하나같이 다 옳으시니 좋다고 말할 수밖에요. 다만 무엇이옵니까? 언로를 좀 통하게 했으면 합니다. 대관들도 활동하게 하여 막혀있던 언로를 뚫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렇지요. 나는 그거면 됐습니다. 나머지들은 경들이 알아서 하세요. 반정 세력의 중심에는 이른바 3대장이라 불리는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이 있었다. 그들도 모든 것들을 연산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을 국정의 1차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또 다른 반정을 막아야 했다. 누군가 또 불만을 품고 반정 세력이 그랬던 것처럼 이건 잘못됐다, 왕을 갈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곤란했다. 반정 세력이 군을 일으킨 이유, 연산군이 워낙 폭군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위했다는 명분은 누구나가 공감하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누군가는 연산이 그 정도 폭군은 아니었다는 논리를 들이밀며 반역을 시도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중종 반정에 누구도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하여 개나 소나 다 공신이 되게 한 것이다. 공신이 되어 가진 것이 많아지면 그것을 지키려 하지 반란은 꿈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 공신은 국가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공신들을 누가 먹여 살리겠는가? 백성들의 피 같은 세금이다. 이건 뭐 임금이 바뀌었다고 좋아했더니 어째 세금은 더 늘어났노? 차라리 옛날이 좋았지.
이게 다 공신들이 너무 많아져서 우리 세금이 그놈들 배떼지 불리는 데만 쓰니 그런 거 아니겠는가. 원래 혁명이 성공하면 구세력들은 싹 쓸어뿌야 되는 거 아이가. 와 개나 소나 공신인데 명분이 약해서 그런 것 아니겠는가. 잘못하면 또 다른 반정이 생길 수 있으니 불만 가지지 않게 우리 세금으로 막 퍼주는 것이지. 연산이 워낙 폭군이라 어쩔 수 없이 폐위했다는 명분은 그들 스스로도 약하다고 생각했던 흔적이 있다. 명나라에 전하의 즉위를 어찌 설명해야겠는가.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랬다가 명나라에서 우리를 반역으로 몰고 가면 그땐 어찌할 것인가. 그럼 대충 패주가 병이 깊어 어쩔 수 없이 선의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가. 그래, 그게 좋겠네. 정말로 그렇게 설명하였다. 명나라는 이후 30년 넘게 연산군이 살아있는 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명나라 사신이 선하께서는 잘 계시지요. 온 김에 한번 뵈었으면 합니다만 그건 좀 곤란합니다. 선하께서 워낙 사람 만난 것을 싫어하셔서 저희들도 자주 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사신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으니 그 일정을 소화하시기에도 빠듯하실 겁니다. 그럼 할 수 없지요. 한편 중종은 계획했던 대로 시종일관 예스왕을 자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간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 그랬더니 대간들이 알아서 성종의 고민을 덜어주었다. 사직을 구하고 민생을 구한 공신들의 공은 매우 크옵니다. 하오나저나 공신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공신 중에는 큰일이 끝나고 나서야 얼굴을 들이댄 자도 있고 사소하게 심부름만 했던 자, 전하의 즉위 소식을 듣고서야 뒤늦게 참여했던 자 등 공도 없이 공신 목록을 차지하고 있는 자가 100여인이나 되옵니다. 패조의 방탕으로 나라 재정이 이미 바닥을 드러내 싸운데 전하께서는 이 많은 공신들을 어찌 다 감당하시겠나이까. 바라옵건대 훈공이 중한 자만 가려 공신에 두시옵소서. 중종이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이런 것을 두고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했던가. 중종은 내심 대간들이 기특하고 고마웠다. 그러나 표정으로는 티를 내지 않으며 이미 정해진 일인데 지금 와서 바꾼다면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 일단 이 문제는 대신들과 다시 의논해보겠다. 중종은 자신의 뜻은 아니지만 대간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고 삼대장에게 슬쩍 말해보았다. 당연히 삼대장은 아니옵니다.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함께 목숨을 걸고 거사를 완수하였나이다. 어찌 다시 고치겠나이까. 그래요. 그렇다고 대간의 말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일이니. 과인은 모르겠소. 그대들이 함께 토론하여 공론을 모아주시오. 난 신하들의 의견을 따를 것이니. 이렇게 중종은 화두를 던져두고 공신들과 대간의 싸움을 지켜봤다. 그러던 어느 날 대간의 탄핵으로 고성과 창녕의 수령이 파직되었는데 중종이 이 일에 대해 신하들의 의견을 구하였다. 오늘은 그대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뭐든 괜찮으니 기탄 없이 말씀해보세요. 그러자 유자강이 말하였다. 고성과 창녕의 백성들은 자기네 수령들이 잘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파직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옵니다. 자신의 의견은 아니고 그저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 대간들 말을 너무 믿지 말라는 뜻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한 것이다.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한다더니 유자강답지 않은 소심한 표현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 안 그래도 물어뜯을 것 없나 싶었던 대간들에게 유자강은 새로운 타깃이 되었다. 그는 무오사화의 주역으로 사림에겐 원수와 다름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중에 그 같은 발언은 유자강을 탄핵할 구실이 되었다. 유자강이 어찌 그런 참담한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이옵니까? 고성현령은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고 함부로 형벌하여 사람을 죽였는데 어느 누가 잘 다스렸다는 소리를 했단 말입니까? 창녕현령 또한 그 직을 감당하기에는 학식이 없는 데다 범한 죄가 크옵니다. 엄연히 공론을 통하였고 전하께서 윤호하신 일인데도 유자강이 그렇게 말한 것은 공론을 저지하고 국사를 혼란케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옵니다. 유자강을 국문하시어 그 진위를 밝히시옵소서. 내가 구원의 명으로 기탄 없이 말해보라 했고 그것에 대해 답을 한 것뿐인데 죄를 주면 누가 앞으로 생각한 바를 말할 수 있겠느냐. 언로를 막는 짓이다. 아니옵니다. 유자강은 간악함이 임사원과 같은 자입니다. 필시 그 같은 말에는 무언가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유자강을 국문하시옵소서. 거참, 또 입장 곤란하게 만드는구나. 한 눈치 하는 대간들이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중종의 얼굴에는 싫은 내색이 보이지 않았다. 힘을 얻은 대간들은 연일 유자강의 탄핵을 추청하였다. 유자강은 세조 시절부터 공운 인정받되 공신, 대간 어느 그룹에도 끼지 못하는 외로운 존재였다. 중종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때의 공신들도 유자강을 지켜줄 생각 따위는 애초에 없었다. 대간들이 연일 저렇게 유자강을 제주라고 난린데 어찌하면 좋겠소이까. 대간의 말도 일리는 있으나 그렇다고 그만한 일로 공신을 처벌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니 유자강을 파직하는 정도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파직이라. 유자강은 그 잘하는 상소로 맞섰다. 시에는 1등 공신이옵니다. 전하의 명으로 들은 바를 말씀드린 것뿐인데 무슨 까닭에 대간들이 신을 탄핵하는지 모르겠나이다. 차라리 국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신이 모든 것을 밝히겠나이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박원종을 찾아가 따졌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내치겠다고요. 전하께서는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계시지만 실은 그 속을 알 수 없는 무서운 분이십니다. 대간들의 손을 빌려 나를 치고 다음에는 그대들 차례가 올 것임을 정녕 모른단 말씀이요. 이게 다 내가 무신이기 때문이요. 그대도 무신이 아니요. 같은 무신끼리 이러지 맙시다. 우선 나를 먼저 구해주세요. 그래야 다음에는 내가 구해줄 수 있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 일은 대간께서 처신을 잘못했기 때문이지 무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오년에 대간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였습니까? 살인들이 대감이라면 일을 가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요. 내가 죽으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하다니까. 나가주세요. 박원종은 선을 분명히 하였다. 유자강이 제가 면백하니 파직을 온 대간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멀리 귀양을 보내는 것이 어떠하올런지요. 그쯤 되자 중종은 온 나라가 하나같이 죄를 주라청하니 과인도 어쩔 수가 없군요. 알겠습니다. 그대들 뜻에 따라 유자강을 유배 보내겠습니다. 눈치 백단으로 언제나 이기는 쪽에 줄을 서며 부귀영화를 누렸던 유자강. 그러나 말년에는 말 한마디 잘못 뱉었던 일로 광양을 거쳐 평해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5년 뒤에는 결국 그곳에서 죽으니 향년 74세였다. 유자강은 공신에서 사쿤되었으며 그의 아들과 손자도 귀양지로 보내졌다. 영모 사건도 터졌다. 공신을 최대한 많이 두면서 불만 세력을 잠재우려 했지만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었다. 그 중에 불만이 있었던 자는 있었다. 다름 아닌 대사관 이과. 박원정의 거사전 전라도에서 유빈과 함께 거사를 계획하고 경문을 올려보냈던 그자였다. 원래대로 내가 먼저 거사했다면 분명히 성공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지금쯤 박원정이 아니라 내가 천하를 호령하고 있었을 텐데 얍삽하게도 내 경문을 보고 저놈이 먼저 거사해버렸으니 나는 겨우 전국공신 4등이란 말인가. 인정할 수 없다. 박원정의 위세는 대단했다. 재물이 너무 많아 창고를 몇 개나 지어도 모자랄 판이었고 연산이 좋아했던 기생들은 박원정의 별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쯤 되면 이과의 배알이 꼬일 만도 했다. 이과는 공신 책정에 제대로 대우받지 못해 불만이 있었던 공신과 사람들을 끌어모아 중종을 패하고 견성군을 옹립하려 했지만 역시 무사 노용손의 고변으로 실패하였다. 결국 이과는 능지처사되고 견성군은 사사되었으며 나머지 가담자들은 장을 맞고 유배되었다.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를 알아서 돌게 한다고 했던가. 여기선 중종의 보이지 않는 손이 권력의 무게를 알아서 맞춰주고 있었다. 불만을 품고 있었던 자들, 앞으로 반역할 가능성이 높았던 자들도 그렇게 알아서 처리되니 이제 권력의 핵심 3대장이 남았다. 중종은 그들을 섣불리 건드리지 않았다. 그저 젊음이라는 무기 하나로 오랜 시간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며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중종 5년 박원종이 영의정에 오른 지 채 1년도 되지 못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박원종의 나이 겨우 44세의 일이니 중종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래서 유순정을 영의정에 올렸는데 그도 겨우 석 달 뒤에 죽어버렸다. 하여 이듬해에는 성희안을 영의정에 올렸지만 그 또한 석 달 정도 있다가 세상을 떠나버렸다. 그렇게 권력의 핵심 3대장이 연이어 죽었다. 우연이라 하기엔 기가 막힌 일이었다. 어쨌든 중종은 땅에 떨어진 왕권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일찍 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갓 문과급제하여 명단의 이름에 먹물도 마르지 않았던 생신입 대간 조광조가 아래였다. 전하, 언로가 통하고 막히는 것은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이옵니다. 무릇 대간된 자는 언로를 잘 열어놓아야 그 직분을 다 해낸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의 대간은 스스로의 직분을 잃고 언로를 막히게 하였습니다. 신이 어찌 이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겠나이까. 신 감히 청하옵니다. 사헌부, 사간원, 양사를 파직해 언로를 여시옵소서.